안녕하세요. 미손행동 안광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열역학 법칙입니다. 페이지는 31페이지고요. 자, 페이지 31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로 열역학 제0법칙 나오는데, 자, 0법칙은 열평형의 법칙입니다. 자, 저희가 물체가 두 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근데 A가 100도씨의 물체고요. B라는 물체가 0도씨의 물체였을 때, 자, 이 두 개의 물체를 서로 맞댑니다. 자, 그러면 온도가 높은 A라는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B라는 물체로 열이 이동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A와 B가 온도가 같아지는 시간대가 오겠죠. 그 시점이 오게 되는데, 자, 그 시점이 되면 아마 평균적으로 한 50도 정도잖아요. 그럼 양쪽 다 50도 정도가 됐을 때 열평형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열평형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다른 예제로, 자, A라는 물체가 있고요. B라는 물체가 있고, 그 아래에 C라는 물체가 있을 때, 자, 여기가 100도씨, 여기가 0도씨일 때, 자, 이 A와 C 사이에서 열 이동이 있겠죠. 자, C가 더 온도가 낮다고 쳤을 때요. 열 이동이 있을 거고, 그러면 온도가 오른 C로부터 또 B와 같이 열의 이동이 있겠죠. 그러면 A와 B와 C가 온도가 동일해지는 또 시점이 올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A와 B 물체를 서로 맞닿아도 열의 이동은 없겠죠. 이미 열평형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 영법칙은 단순히 그냥 이런 법칙입니다. 열이 이렇게 평형하다. 그래서 이 열역학 제0법칙을 이용한 원리로 저희가 이렇게 온도계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주변 온도에 의해서 온도계 안의 수은이 반응을 하죠. 열이 전달이 돼서 서로 평형을 이룰 때까지 온도계는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열역학 제0법칙 열평형의 법칙을 이용한 게 온도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0법칙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다음 32페이지를 보시면 2번에 열역학 제1법칙이 나옵니다. 자, 열역학 제1법칙은 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래요. 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 자, 일단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일과 열의 전환 관계에서는 각각의 에너지 총량의 변화는 없다. 즉, 일과 열은 서로 일정한 전환 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건데, 자, 줄이 이런 실험을 합니다. 자, 단열이 돼 있는 어떤 용기가 있어요. 그리고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온도계를 심어서 온도를 체크할 수 있게 하고요. 여기에는 도르래를 설치를 하고,
자, 요건 교반기입니다, 그냥. 자, 이제 이런 장비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자, M이라는 물체를 H라는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도르래가 돌아가고 얘가 또 돌아가면서 이 교반기를 돌리게 되겠죠. 회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안에서 회전이 일어나면서 일정 열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이 온도계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일이 어느 정도 열로 변환이 되는 게 성립이 된다라고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이를 열로 변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열을 일로도 변환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연력학 제1법칙이고요. 그래서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과 열은 서로 일정한 전환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1법칙이라는 거는 이론상 법칙입니다. 자, 이게 왜 이론상 법칙인지는 제2법칙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에 연력학 제2법칙이 나오는데요. 자, 연력학 제2법칙은 열 이동, 그리고 열 흐름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열이라는 거는 이제 스스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2번을 보시면 일은 100% 열로 교환이 가능하나 열은 일로 100% 교환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과는 약간 상반되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실험에서 보시면은 일을 했을 때, 자, 이 물체를 H의 높이만큼 그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교반 장치가 돌면서 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이 또 식으면서 당연히 이 물체가 올라가야 서로 똑같은 상관관계에서 변환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자, 만약에 여기가 높이라고 쳤을 때, 그리고 여기가 온도라고 쳤을 때, 자, 이 물체 기준으로, 자, 높이가 높은 상태에서 높이가 낮아짐에 따라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을 하죠.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그려질 거예요. 그쵸? 높이가 점점 떨어지면서 열은 상승을 하겠죠. 자, 그럼 이 이론상 제1법칙에 따르면 온도가 식음에 따라서 이 물체의 높이는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길 아무리 가열을 해도 물의 온도는 상승을 하지만 이 물체는 올라가질 않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일 자체를 열로 바꾸는 건 100% 가능하지만 이 열을 일로 바꾸려고 하면 무언가가 또 가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2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클라우시우스 표현이 있는데, 자, 주변에 아무런 영향을 남기지 않고 열을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을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런 영향을 남기지 않고 절대 이동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 자체를. 자, 따라서 제2법칙에 의해서 제1법칙이라는 건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는 법칙이에요. 일과 열은 서로 완전하게 교환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제1법칙은 이론상의 법칙입니다. 자, 3번 이쪽으로 보내고 다음 이제 4번을 보시면 연력학 제 3법칙
절대 영도 법칙입니다. 자, 정의를 보시면 자연계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 0도 이하의 온도를 얻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력학 제3법칙은 그냥 간단하게 이 정의대로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자, 자연계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 온도 0도 이하의 온도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0도가 가장 낮은 온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절대 0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연력학의 법칙은 한 요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되고요. 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연력학은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요. 자, 첫 번째로 연력학 제2법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돼 있는데,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열은 에너지의 하나로서 일을 열로 변화하거나 또는 열을 일로 변환시킬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에너지 보존 법칙 제1법칙이었죠. 자, 따라서 1번은 제1법칙이 되겠고요. 2번 온도계의 원리를 제공한다 돼 있습니다. 제가 금방 설명드렸죠. 온도계는 열평형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연력학체 0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번의 절대 0도에서의 엔트로피 값을 제공한다. 그 얘기는 절대 0도 법칙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엔트로피라는 거는 제가 전에도 잠깐 설명하면서 넘어가긴 했는데 어떤 개가 있다고 하면, 자, 엔트로피라는 거는 이 주위와 서로 열의 출입이 있고 없고의 어느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절대 0도에서 엔트로피 값을 제공한다라는 건 그냥 절대 0도에서 열의 출입에 관한 어떤 값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기 자체에서 절대 0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제3법칙이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열은 스스로 고온 물체에서 저온 물체로 이동은 되나 그 과정은 비가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듣는 단어 중에서 가역 그리고 비가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가역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아까 제가 여기에서 그래프를 그린 것처럼 이제 일이 열로 바뀌거나 또는 열이 일로 바뀔 때 그 상태가 똑같이 반대로 이동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가역 과정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일이 열로 변하는 과정이 그냥 이런 그래프로 그려진다고 칩시다. 그냥 예를 들어서 자, 이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1에서 열로 어떤 온도로 변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에서 1로 변하는 과정이 이 그래프를 따라서 똑같이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 있냐? 불가능하죠. 근데 이런 이상적인 어떤 상황을 가역 과정이라고 해요. 이 과정을.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거고 실제로는 불가능한 과정이긴 하지만 어떤 변화 과정에서 시간을 반대로 돌렸을 때 똑같이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서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걸 이제 가역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럼 비가역은 당연히 가역의 반대겠죠. 자,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이 변화가 이 선을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요렇게 간다든지 뭐 요렇게 간다든지 뭐 처음 상태로는 도저히 이제 갈 때 똑같이 따라갈 수가 없는 상태, 그러한 과정을 비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역 과정은 정말 이상적인 거, 비가역은 현실적인 실제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에서 두 번째를 보면 어떤 변화가 가역인지 또 비가역인지 알려면 연력학 몇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정답은 3번 제2법칙이고요. 자, 이 법칙의 경우 아까 정의에서 보신 것처럼 일은 100% 열로 교환이 가능하나 열은 일로 100% 교환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런 뜻이겠죠. 일이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열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다.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해설에도 나와 있듯이 가역 사이클에서는 엔트로피, 열의 출입은 항상 일정합니다. 항상 일정한데, 항상 일정하죠. 왔다 갔다 해도. 자, 근데 비가역 사이클은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합니다. 자, 엔트로피라는 게 열의 출입이라고 했는데 항상 뭐 더해지는 것만 증가가 아니라 빠지는 양도 결국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에 출입되는 어떤 양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열의 출입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 어떤 사이클이 있으면 결국 여기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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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의 출입이 계속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가역 과정은. 자, 뭐 너무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결국 과역과 비가역 과정 알려면 제2법칙을 사용하는 거고, 가역 사이클에서는 엔트로피는 항상 일정하다. 엔트로피는 일정. 비가역 사이클에서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력학 법칙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